갑니다. 지금 문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 y는 fx가 있대.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은 x가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하는데, 그럼 1, f1이라는 점과 1 플러스 h, f 1 플러스 h라는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이걸 말하는 기울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h분의 4h, 3h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이 설명 없었으면 너무 추워. 더워 지금? 일찍 좀 다녀. 와 지금 소름이 돋아 지금. 그래서 다시 f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내가 평균 변화율을 잡아야 된다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라고 잡아야 되는 거야. f에 대한 시기든 뭐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f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금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인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얘가 어쩌고저쩌고 계산되면, 분자쪽에서 어쩌고저쩌고 계산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1에서의 미분계수 좀 구해봐라. 질문이 뭐냐면 F'1 좀 찾아달래. F'1. 아니 우리 미분계수 맨날 할 때 뭐 했어? 1에서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달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 건 뭐야? 이 점 신나게 여기로 보내주면 돼. 이 점을 여기로 보내줄 때 맨날 했던 게 리미트였어. 어디를 1 플러스 h를 1로, 1 플러스 h를 1로, 1 플러스 h가 1로 간다는 건 h가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자. 지금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식의 이 부분이 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다 얘만 대입해주면 계산 끝난다는 얘기잖아. 다시 이게 F'1을 구하는 식이야. 근데 그 F'1을 구할 때 식에 필요한 요 내용이 문제에서 분명히 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고, 좀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독특하지? 독특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중단위로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중단위보다 조금 높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F'1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식의 일부분을 문제가 알려줬다는 건 그거로 대체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남은 건 뭐야? 0분의 0의 꼴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니까 끝까지 계산해볼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분자 쪽 이제 유리화가 되겠지? 유리화가 되면 4풀 h에서 3화 h를 뺄 거니까 2h. 그렇게 유리화를 하게 되면 0분의 0이 되는 이유가 제거가 될 거고, 여기와 여기 남아있는 식에다가 h에 0 넣어서 계산을 끝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렇게 해서 F'1을 구할 수 있는. 여기 말했지, 이거 지금 올해 나온 문제집이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모르는, 지금 솔직히 이 문제도 선생님이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 낸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원하는 게 F'1이라면 F'1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잡아놓고, 그런데 그 식이 문제에서 어떤 식이라고 표현을 해줬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F'1을 구하라는 그 문제를 처음부터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해준 힌트 같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찾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조금 낯선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춥지 이제? 네? 이제 추워. 네. 좋아. 뭐야? 문제 괜찮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도 좀 새로운 느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페이지 질문 받는 사람 있니?
41페이지 질문. 몇 번? 19번 가볼게요. 19번 일단 그래프 눈으로 잘 봐두고 그거 보면서 읽어보자고. fx, gx. gx는 안 나와있는데? gx 안 나와있어? fx만 나와있어. 그런데 세 번째 줄 보니까 결정적인 힌트 하나 나왔어. 자,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얘들아? 응?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불러? 뭐 합성함수, 이건 합성함수가 맞아. 선생님이 묻는 건 이 전체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를까? 합성된 함수에 누구 넣었어? 그랬더니 정답이 뭐래? 무슨 함수라고 불러? 그래도 모르네.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무슨 함수? 상수함수는 뭘 넣어도 답이 맨날 똑같은 데만 나오는 게 상수함수. 항등함수. 어떤 두 함수를 합성해서 거기다가 뭔가를 넣는데 그걸 넣어서 계산된 결과가 항상 넣었던 값이 정답이 되는 함수라고 지금 이 문제의 세 번째 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되는 정보가 뭐였게? fx. 뭐라고? x. f. 뭐 지금 뭐라고 중얼중얼 거는 거야? 라온아 뭐라고? 자식이 말해봐. 여기서 반드시 뽑아내야 되는 정보. 미수야 뭘까? gx가 x? 아니야. gx가 아니든지. 뭐라고? gx가 f. 그렇지. 현승이 말대로 합성된 함수가 상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 이 두 함수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관련이 있었느냐? 현승이 말처럼 두 함수가 서로의 인벌수 관계에 있는 함수라는 걸 지금 이 문제는 세 번째 줄에서 이러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9번 문제 지금 그래프를 보면 F만 나와있지만 F만 나와있어도 이제 상관이 없어. 왜? 그래 실제로 그려져 있지 않은 이 G의 그래프는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는 이 F라고 하는 함수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으로 그려지게 될 함수니까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내가 맘만 먹으면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때 gx가 b에서 c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gx가 이거 찾아달라는 거지? b에서 c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를 찾아달라는 거야. b에서 c까지 그럼 개념에 충실해. 이 문제 뭐만 계산하면 끝나느냐? b에서 c까지니까 b-c분의 gb gc로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 뭐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는 또 많이 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그래프도 좀 그려볼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갑시다.
그럼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지? 보일 때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일단 먼저 y는 x를 이용해서 y 좌표도 기록을 하자. 여기 b, 그 다음 여기는 c, c라는 점일 테니까 c, 요 점이 d, d일 테니까 여기 d가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풀어야 되는 게 요 녀석이잖아. B에서 C까지 변할 때의 G라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 맞습니까? 그럼 내가 살짝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역함수 그래프 한번 어느 정도 흉내는 내볼게. 요렇게 그려지는 게 Y는 GX의 그래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봐야 돼.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이 중요한 문제야. 그럼 이 y는 x제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정말 대강 그린 거야. 이 f의 역함수인 gx라는 함수에서 b부터 c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b, gb와 c, gc라고 하는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고 묻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풀 거냐? 선생님이 지금 이 애매한 그림 말고 좀 더 예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잘 봐.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 외워주면 진짜 좋을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 제일 쉬운 예로 1차 함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fx, 이때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1 그리고 이 점을 뭐라고 할까 1, 2라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지금 fx라는 어떤 1차 함수가 있는데 그 1차 함수는 마이너스 2,1과 1,2를 지나간대.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역함수의 그래프는 1,-2라는 점과 2,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직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때 이 문제 풀 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식이 뭐냐면요. 어차피 지금 기울기에 대한 문제였잖아. 기울기 볼게. 이거 원래 f라는 함수의 기울기는 1 -2 3분의 2 - 1 1이야. 맞습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도 한번 알아보자고. 2 - 1분의 1 - 2 3입니다. 원래 함수의 기울기와 그 함수에 대응이 되는 점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역함수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무슨 관계? 역수관계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역수관계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주고 있는 이 식이 B하고 C를 이용한 G에서의 기울기인데 지금 아까 이미 내가 밑밥을 깔아놨어. G의 그래프 나와 있었어? 안 나와 있었어? 안 나와 있었지. 그리고 우리 고1 때부터 매일날 연습했던 게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모든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역함수의 성질로 푸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이 문제 풀어볼게. 지금 이 문제 풀이에 사용되는 점이 누구냐? B, G, B와 C, G, C예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이걸 얘랑 대응이 되는 점 바꿔볼 수 있으려나?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말해볼래? 이거 몇 컴마 F 몇하고 몇 컴마 F 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고민해봐. 고민해봅시다.
이거 대응되는 점 찾아봐. x에 누구 넣었어? 2점. x에 누구 넣었을 때? b 넣었을 때 나온 점이야. 그럼 이 녀석과 역함수 관계에 있는 fx에 대응되는 점은 y 값이 뭐가 나와줘야 돼? b가 나와줘야 돼. y 값이 b가 나와줘야 된다고. y 값이 b가 나온 점이 누군데? a, b야. a, b, a, fa라고. 그래야 y 값이 b가 나온다고. 이렇게 집어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뒤바뀌는 점이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됐어? 한 번 더. 이건 g에다가 c를 넣어서 얻게 되는 값이야. c를 넣어서 값을 얻는 게 아니라 이번엔 f는 c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게 해줘야 돼. c라는 정답이 나오면 누구를 넣어줘야 되는 거지? b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 문제는 마무리한다. a, b와 b, c를 a, b와 b, c를 연결한 기울기의 뭐가 정답이다? 역수가 정답이다. 방금 말했지? 이거 문과생들은 안 배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과 과정까지 배우는 친구들은 이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의 특징을 배우게 되거든? 미분계수의 특징을 배우게 돼요. 어떤 특징? 어떤 함수 위에서의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그 점들이 역함수에 대응되는 점들을 이용해서 역함수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냈을 때 그 두 기울기가 항상 역수관계, 두 기울기의 곱이 항상 1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거의 공식처럼 배우게 돼. 근데 아쉽지만 문과 과정까지만 배워야 되는, 여기 수투까지만 미분 공부 해가지고 끝낼 친구들은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아. 그래서 문과 쪽을 지금 희망하는 학생들도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한번 외워두라고. 이걸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 이걸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과 과정 친구들은 나중에 역함수의 도함수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저 내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업을 한 번 더 하게 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요 정도 선으로만 외워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결론은 기울기가 뭐야? a-b분의 누구? b-c야. 이게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야.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기울기는 이게 아니라 이 녀석의 무엇이었다고? 역수였다고. 그래서 정답은 b-c분의 뭐로? a-b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b-c분의 a-b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문제 아주 그냥 참신하고 좋구만. 어렵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줘. 하나 기억하자. F와 F 인버스의 각각 대응되는 점들을 이용한 접선의 기울기는 또는 평균 변화율은 항상 그 두 기울기의 곱이 1이 나오게 된다. 아니면 두 기울기가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뭐라고? 어떤 F 위에 한 점에서, 지금은 평균 변화를 했지만 미분계수도 마찬가지야. F 위에 한 점에서 그어낸 미분계수는 그 점과 관련이 있는 역함수 위의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더럽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더럽게 관련이 있다는 게 뭐냐? 빨간 기울기와 파란 기울기의 곱이 항상 1로 유지가 된다. 빨간 기울기와 파란 기울기는 항상 역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변화율도 저기서 순간 변화율도 미분계수를 계산하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던 그 F와 F 인버스 사이에서는 항상 역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였던 거죠. 나중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게 될지 원장님이랑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과 쪽 친구들은 그때 증명까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원래. 자,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4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있나? 18번. 18번 한번 해볼까? 18번 가볼게. 18번은 부등식이 먼저 보이네. 그 부등식의 좌변은 뭐냐? x, fx와 1, f1을 연결한 평균 변화예요. 오른쪽은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런데 문제가 말하는 건 그 x, fx와 1, f1을 연결한 평균 변화를 보다 항상 1에서의 미분계수가 더 커야 되네. 자, 선생님들 문제 좀 한번 적어볼까요? 조건도 잘 읽자. x의 1보다 큰 조건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항상 x, fx는 1, f1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점이야. 그 점을 위해서 만들어낸 평균 변화율이 1에서의 미분계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우리 그래프의 모습을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볼게.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모양일 때, 그리고 여기가 1, f1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직선일 때 여기를 1, f1이라고 해볼게.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일 때, 포물선이 아니라 곡선일 때, 이때 문제에서 말하기를 x, fx가 1의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잡아볼게요. 그럼 좌변 설정 들어간다. 좌변이 뭘 말하는 거였어? 이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빨간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빨간 기울기. 이게 좌변이야. 빨간 기울기가 좌변. 깜짝이야. 그리고 노란색으로 우변을 표현해 볼게.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왼쪽은 이거, 오른 중간에 이거,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노란색의 기울기가 빨간색의 기울기보다 같던가 커야 된다고 했거든. 맞아? 노란색이 더 커야 돼. 노란색이 큰 게 누구지? 1번, 2번, 3번 중에 1번. 같은 건 누구죠? 2번. 그래서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면 내가 찾아야 되는 그래프는 위로 블록하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겠구나. 절대 아래로 블록이 나오면 곤란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고 갔어야 된다는 얘기지. 갑니다. 그래서 얘들아, 기억은 정답이 돼, 안 돼? 기억은 정답이 절대 안 됩니다. 방금 봤잖아.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칠판 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이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균 변열이 점점 커져. 평균 변열이 점점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식이 아니야. 이유가 하나야. 아래로 블록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될 거고. 니은은 될까 안 될까? 니은은 이런 모양일 거기 때문에 니은 정답 되겠죠. 디귿 될까요 안 될까요? 디귿 될까요 안 될까요? 디귿 안 된다고 봐야겠지. 왜? 왜? 이유를 말해봐. 디귿 왜 안 돼? 아래로 블록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만 보여줄게. 1, f1이 왠지 느낌이 극대 지점을 말하는 것 같지? 극대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거 그럼 갑니다. 1에서의 미분계수 노란색으로 한다. 기울기는 0 정도 나오겠네. 0 극대점이 같다고 가정해볼게. 그런데 그게 무조건 누구보다 커야 된다고 했냐면 이 1, f1의 오른쪽 한 점을 여기서 만든 평균 변화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줘. x, fx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오른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1,f1과 x,fx를 여기랑 평균 변화를 딱 봐도 0보다는 크게 나오겠죠. 여기가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래프에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부분이 요 어느 순간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지점부터 바뀌고 있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되는 건 니은밖에 없다 말해주면 되겠어요. 미분은 기울기예요. 기명사 따기들 적분은 면적이고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울어진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봐. 그럼 미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질 거야. 단순히 계산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조금만 더. 42페이지 질문. 42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좋아요. 43페이지 30번 먼저 한번 가볼게. 30번도 기초 유형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거야. 풀기 전에 미리 말합니다. 반드시 어떤 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라. 진짜 이제 그냥 바로바로 풀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거 보면 한 번만 더 할게. 여기 지금 분자쪽만 보면 어떤 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 두 점이 누구지? 이거부터 해볼게. 선생님 H 그냥 양수로 가져가시고 아예 안 해도 돼. 여기를 1 플러스 H라고 여기를 1 마이너스 3H로 해도 되는데 나는 왠지 마이너스 소통을 왼쪽으로 하고 싶으니까 하겠습니다.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야. 어쨌든 이렇게 생긴 점과 요거 보니까 요거 온 거 같잖아. 설마 여기에 넣는 값이 이게 아니면 절대 이렇게 생긴 값이 안 나올 테니까 1-3h를 넣었으니까 이런 y값이 나왔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1 플러스 h를 넣었으니까 y값이 f1 플러스 h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분자 쪽이 y의 변화량 델타 y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길래 나는 이걸 기울기로 풀려고 생각 중인 거야. 기울기로 풀려고 했어. 그래서 기울기로 풀려고 봤더니 f1 플러스 h에서 f1-3h를 빼고 있는 델타 y는 제대로 잡혀있어. 여기서 여기를 빼고 있는 건 잘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델타 s도 여기서 얘를 빼야 되니까 몇 h가 있었어야 돼? 몇 h가 있었어야 되니? 4h가 있었어야 된다고. 이게 4h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 어려운 게 아니야. 대신 분자 쪽에도 한 번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 선생님 이거 정말 몇십 번을 했는지 몰라.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지금 그게 정말 진짜 나쁜 학생이야. 뭐 했어 내가 맨날. 이제 요게 이거를 말하는 거다. 그런 다음 이 기울기를 리미트까지 붙여서 생각을 한다면 h를 0으로 보내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h가 0으로 가고 있으면 이거 1,f1쪽으로 가요. h 0으로 보내면 얘도 1,f1쪽으로 얘도 이 근처로 올 거고 얘도 이 근처로 와. 그러니까 1번 점과 2번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정답인데 리미트 때문에 1번 점이 여기로 와 있고 2번 점도 여기로 와 있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로 바뀌게 돼. 그걸 우리는 F'1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F'1의 2배를 처리한 이 F'1에 관련된 질문이었던 거다. 계속합니다. 그걸 마이너스 6이라 부르겠대. 따라서 하나 얻었어.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길 바랐던 게 이거였던 거겠죠.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 모르는 친구 있지? 아직까지도 잘 못하는 친구. 그럼 생각해야 돼. 나만 모른다는 생각.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긴장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얻을 거 얻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갈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이거 한 번 더 보여줄게. 진짜 마지막 해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 뭐겠어? 1,f1 쓰고 싶으니까 이런 모양이 있었겠지. 뭐겠어? x, fx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델타 y가 fx에서 f1을 빼고 있는 모양으로 잡힌 거야. 그러면 델타 x도 x-1이 있어야 되잖아. 요게 x-1이 돼야 되잖아. 아까 4h가 돼야 되는 거라서 2를 추가하면 4h가 되는 거였어. 여기는 x-1이 있어야 되는데 x-1이 안 보여. 그렇다고 x-를 곱하느냐? 아니야. 이 안에 x-1이 숨어 있어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또 뭔 수업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이 기울기를 나타낸 식에 리미트까지 추가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 x가 1로 가면 얘가 여기로 갈 테니까 이게 나오게 될 거고, 그걸 우리는 f'1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얘는 계산해야 되는 게 더 나왔잖아. 1 집어넣으면 몇 분의 몇이 가야 돼? 3분의 1 하나 더 추가하면 되고,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정답을 마이너스 1이라고 알아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은, 완전히 기초 문제도 아니지만 적당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는 이 정도가 기본적인 문제로 느껴질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풀어봤어. 수없이까지 아니더라도 되게 많이 풀어봤잖아요. 되게 많이. 이젠 알아야지. 이제 혼자서도 풀 수 있도록. 다시 말하지만 나만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반성해야 된다. 정말 웬만한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들 거의 대부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돼.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빨리 필기 필요한 친구들은 빨리빨리 필기 하시고. 43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더 있나? 질문할 때 눈치 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모른다고 반성하라고 막 선생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눈치 보고 또 질문 뭐 망설이지 마.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하는 말들이니까. 33번 한번 가볼까? 자, 미분간함수 fx. 일단 지나가는 점과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알려줬네. 일단 이 함수는 1,4를 지나고, 그리고 그 함수는 1,4라고 하는 그 점에서의 순간변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갑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루트 fx 마이너스 루트 f1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지금 분자 쪽에 fx 마이너스 f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루트가 보이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유리해주면 되겠네. 아주 새로운 문제들 많네. 문제 좋네 아주 그냥. 유리할 거거든 선생님 지금? 중괄호 칠 필요 없었구나. 뭐 어쨌든 그리고 분자 쪽이 이제 유리하면 fx 마이너스 f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제 그림 안 그린다. 요게 1,f1과 x, fx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 거기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1에서의 미분계수 f'1
따라서 이 식의 정답은 F'1 곱하기 남은 거 계산해야겠지. 1 집어넣으면 분모 2 1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F1 루트 F1 더하기 루트 F1 그런데 F1이 4라고 했으니까 루트 F1 2 F1 루트 F1 2 루트 4 더하기 루트 4니까 2 더하기 2 4 분모 쪽이니까 분의 1 다시 파랗게 박스 쳐진 부분 전체가 F'1을 말하는 거고 남아있는 분모 쪽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F'1이니까 6 4분의 3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조금만 더 합시다. 44페이지 질문. 몇 번? 37번. 37번 먼저 갈게. 자, 37번까지만 편미분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대로 풀어야 되는 방법도 해볼 거고 갑니다. 이 문제 풀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F'X 찾기. F'X를 찾을 때 써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것도 저것도 F'X 구할 수 있는 방법 많아. 잘 들어봐. F'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여러분들에게 써야 되는 도함수를 구하는 정의식을 누구로 쓰라고 했냐면 이거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풀이 시작을 못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럼 계속 갈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암산이 되지? 요거 내용에 의하면 fx 더하기 fh 더하기 xh야. fx랑 여기 있는 fx는 날아갈 거고 요거 계산 다 끝내면 누가 남을 거냐? fh 플러스 xh만 남게 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썼지 이거? 그 다음 문제 어떻게 풀었었어? 아 바로 지난 토요일날 했던 내용이다. 지난 토요일날 했던 내용.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어? 좀 이따 영대입해서 풀어야 될 필요도 있지. 근데 지금 저 식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적어 나가야 되는 게 뭐였냐고. 이렇게 그냥 정말 그냥 적극적이지 보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수업만 듣고 있으면 이렇게 모른다니까. 몰라. 내가 풀기는 다 내 머릿속에 나오는 거라 보고만 있는 친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도 다음에 되면 못 풀어. 지금처럼 여기까지 풀면 뭐해. 결국에 또 진행을 못 할 건데 대답 못하니까 집에 와서 정리도 안 했구만. 또 복습도 안 하고 나눠서 풀었잖아. 나눠서 극한 계산 쉬운 거랑 조금 어려운 거 구분해서. 그래서 h분의 xh는 0분의 0 h 날리고 x만 남게 되고 이거 당장 일단 계산이 좀 힘들어 보이니까 한 번만 더 적을게. 이렇게. 근데 이제 예원이가 말했던 이제 그건 또 기억이 나는 거지. F0을 찾아야 돼. F0이 XOE에 0 다 집어넣으면 계산 그냥 바로 할게요. F0 0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어. XOE 다 0 집어넣으면 좌변 F0, 우변 F0 더하기 F0 더하기 0. 그러니까 좌변 F0과 우변 EF0이 같아. F0과 EF0이 같으면 F0이 0이 돼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0, F0을 추가할 겁니다. F0이 어차피 0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0의 제의 미분계수 F'0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완전히 똑같은 문제잖아. F'0이 누군지 알려줬으면 이게 F'0이었으면 3만 적어주면 끝나는 건데 F'0이 필요한데 지금 F'1을 알려줬어. 그럼 뭐 해주면 돼?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3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F'0이 2라는 결론 지어주면 되는 거죠. F'0이 2니까 도함수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겠지. 도함수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37번 질문 그 도함수에다가 15 집어넣은 거 물어봤으니까 15 더하기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7, 4번이 된다고 가지면 되겠지. 뒷부분 마무리 다시 잘해봐. 분명히 이 유형의 문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왜 점수에 대한 욕심들이 없어 도대체 다들. 아 정말 진짜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 자 서술형 문제가 아니었다면 갑니다. 서술형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 식을 y에 대한 식이라 생각하고 미분 진행할 거야. 좌변 미분하면 우변 미분하면 fx는 상수니까 0 fy 미분하면 f'y xy y가 미분되면 1이니까 x만 남겠죠. 거기에 y에 0 대입하면 f'x는 y에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x. 그래서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에 맞게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그 어려운 식이 편미분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기도 하더라. 하지만 쓰면 안 되는 방법인 건 분명히 맞다. 객관식 문제 풀 때나 이 방법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생긴 친구들은 아니 어렵지 않잖아. 문제를 y로 생각하라고. x는 숫자 취급하라고. 그래서 y를 데리고 있는 식들만 미분을 해주면 돼. y가 문제들은 미분되면 그냥 0이라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미분 끝낸 다음에 y에다가 0만 대입하면 순식간에 내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도함수의 모양이 잡히게 돼. 그럼 이제부터는 계산 똑같지? x에다 1 집어넣어서 저 f'1이 3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 이유 계산은 똑같은 거고 그런 말이야. 자, 한 문제만 더 합니다. 3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우리. 항상 양의 값이 돼. 뭐 필요한 말이었겠지? 어쨌든 또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0에서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는 2라고 얘기해서 이때 질문 f1분의 f'1을 찾아봐라. f1분의 f'1을 찾아봐라. 그럼 좀 다른 유형인 것 같긴 한데 일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한 번 더 갑니다. 계속 진행할 거야.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는 그냥 적을까? 2 곱하기 fx 곱하기 fh fx 곱하기 fh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네. 진짜 사라지질 않네요. 그래도 가자. 자, 나 이 앞으로 넘긴다. 리밋 h가 0으로 갈 때 그리고 fx로 묶어볼게. fx로 묶어주면 누가 닮을 거냐? h분의 fh 마이너스
1이 남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응. 뭐 그런 모양인 거지. 그럼 이제 요 계산에 집중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것도 왠지 요게 F0이면 문제가 되게 쉬워질 거거든. 그래서 아까 예언이가 했던 것처럼 또 F0 찾으러 간다. 주어진 또 미분계수도 F'를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하고 Y에 둘 다 0 집어넣을 생각이야. 그럼 좌변 F0 더하기 0은 우변 F0 곱하기 F0이니까 F0의 제곱. 이거 F0 멍청이 약분하기 없기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이거 우변으로 이항해서 F0으로 묶어주면 2F0-1로 묶이게 될 거고, 그래서 F0은 몇 또는 몇? 0 또는 2분의 1. F0은 0 또는 2분의 1인데 문제 체크해줘. 항상 양의 값을 받는다 그랬어. 그래서 F0은 0은 안 되겠고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문자가 안 맞네. 뭐야 이게 F0이 2분의 1이잖아.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1,F인가? 왜 이거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오지? 내가 어디 계산 실수했나요? 분모 0으로 가잖아. 분자는 F0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근데 F0이 2분의 1에서 분자가 0으로 안 가네? 분자가 0으로 안 가? 아, 왜 선생님 실수했는데 말 안 해주니? 이거 2 빼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에 2로 묶여있는 게 아니니까. 아예 좀 말 좀 해주지. 선생님도 잘못했지만 뭐 이렇게 뭐하는 일을 그냥. 자, 이거 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갑니다. 리밋 h가 0으로 갈 때 묶을 수 있는 건 fx만 묶을 수 있었던 거지. fx를 묶어주면 남은 게 h분의 2fh-1로 묶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네. 그래서 요게 2f0으로 가거든. 그런데 f0이 2분의 1이니까 f0이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 1 되는 거 맞아. 그래서 0분의 0의 꼴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요거 나 미분계수로 바꿀 거거든. 이제부터 요 중간 이제 이걸 미분계수로 바꾸는 식을 여러분들에게 유도해 줄 거야. 한번 생각해봐.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지. 첫 번째 뭐 하면 돼? 되게 쉬운 질문인데. 지금 내가 0에서의 미분계수 쓰려면 0에서의 미분계수 쓰려면 이거 필요한 거 맞지? 이거 필요한 거 맞잖아. 근데 지금 이 안에 이 모양이 있어. 뭐만 해주면 되게? 이 모양 만들 수 있다고. 이 분자만 딱 하나만 더 해주면 누구로 묶어주면 끝나? 분자 2로 묶으면 끝나잖아. 얘들아, 아이고야 참 정말. 이렇게.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F0이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바로 결론 지을게. 따라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구하고 있는 게 F'X였거든. 그 F'X가 이거야. 계산합니다. fx 곱하기
2배의 f 프라임 0. 2배의 f 프라임 0. 그런데 f 프라임 0이 2라고 했으니까 이거 4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질문이 f1분의 f 프라임 1을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fx분의 f 프라임 x가 4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 f1분의 f 프라임 1은 4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또는 f0분의 f 프라임 0도 4, f5분의 f 프라임 5도 4, f100분의 f 프라임 100도 4.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제가 묻고 있던 1을 넣어서 4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모양은 상수함수처럼 계산이 된다고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것도 내가 현미분 한번 보여줄까? 이거 미분하면 나 이거 미분할 거야. 요거 상수야, 상수. 그럼 요것만 미분해주면 돼. 그래서 2fx 곱하기 f 프라임 y. 그래서 여기다가 y에 0 대입해주잖아. 그럼 f 프라임 x는 2fx 곱하기 f 프라임 0. f 프라임 0이 아까 어디 갔어? 2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x는 2 곱하기 2 4fx라고 하는 조금이 아니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으로 우리가 유도했던 이 식의 결과가 대학교 때 배우는, 물론 대학생들이 배우는 거 아니야. 대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에 관련된 과학 쪽, 뭐 공대 쪽이라든가, 그래서 미적분을 좀 더 수준 높게 배워야 되는 친구들이 하게 될 내용이야. 현미분이라는 방법이. 그걸 잠깐 고등학교 때 끌어다 쓰자는 거지. 객관식 같은 문제를 풀 때. 그것도 이제 마무리 또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걸 테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지읍시다. 이따 질문 또 잘 해보고, 질문에서 알게 된 이해한 문제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정리를 좀 잘 해라. 저 제발. 시험 며칠이나 남았다고. 동아고 이제 별로 안 남았잖아. 동아고 빼고 나머지 학교들, 동아고 빼고 나머지 학교들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을걸? 맞지? 한 달도 안 남았어. 또 한 달도 안 남았다니까 좀 많은 기간처럼 느껴지는데 시간 후딱 지나간다. 우리 아까 일요일부터 몇 시에 얘기했지? 영훈아, 이번 주 일요일 2시 가능해? 이번 주 일요일은 2시에 만납시다. 까먹었네. 이거 가을이는 2학년 거 맞았어? 시험 몇 점? 1, 2, 3학년 같이 붙게 이런 거 없어? 지금 있어? 그걸로 좀 보내줄래? 현성이도 1, 2, 3학년 같이 있는 거 없어? 있어요. 그걸로 좀 보내줘. 얘들아, 나 가을이는 질문할 것들 그때 벌어지려고 목요일날 좀 일찍 와. 목요일날 7시부터 집에서 원장이라고. 그 전에 좀 시간 여유 있을까? 와서 그냥 바로 교무실로 와. 여기 앞에 있지. 알아서 그래. 땡큐. 일단 기본 유형 문제를 풀고 자기가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고난도까지 같이 풀어보고 와. 최소한 기초 유형까지 다 풀어오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럼 시작합시다. 45페이지 질문. 사실 여기서부터 안 했나? 41번이요. 41번 시작해볼게. 함수 y는 절대값, 일단 절대값 x-1 그래프 자체가 어렵진 않겠네요. 이 정도는 안 그려도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려보자고. 이 그래프는 이 이상일 때랑 이 미만일 때 원래 구분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그냥 밑에 있는 거 접어올리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가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직선이 접고 올라가는 거겠지? 여기 2,0일 거고 여기 0,2일 거고 대칭 관계일 테니까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4,2라는 점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는데 옳은 걸 찾아보래. 기억 x는 2에서 연속이다. 연속 맞잖아. 니은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할 리가 없죠. 꺾인 점이기 때문에, 뾰족점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될 거고. 디귿 그 fx에 x 곱하기 x-2까지 붙인 상태에서 x는 2에서 연속이지만 미분가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확인해봐요. 디귿 때문에 질문한 건가? 학생이 디귿 갑니다. 나 fx 적는다. fx가 누구냐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야 되겠지.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거 반대로 나온 걸 거기다 곱할 거니까 일단 적어볼게. x에 x-2에 요게 반대로 나왔을 때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fx가. 그래서 마이너스 x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적을까 그냥? x가 2 이상일 때는 x 곱하기 x-2에 fx를 곱할 건데 그때의 fx는 그대로 나온 fx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될 거래. 그럼 확인해보자. 첫 번째 x는 2에서 연속인지 안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간단하게 할게. 연속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2의 좌극한, 2의 우극한, 2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 맞아? 지금 여기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어차피 여기로 계산될 거랑 같아. 근데 보니까 여기다 2를 넣든 여기다 2를 넣든 죄다 0이네. 그러니까 연속 맞겠네. 연속인 거 맞아. 두 번째 x는 2에서 미분 가능한,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 확인해 보라는 거지. 그럼 마지막 미분 가능성만 확인을 해주면 될 건데 순간적인 어떤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딱 하나. 좌측 미분 개수와 이 함수의 왼쪽에서 2로 오고 있는 미분 개수와 오른쪽에서 2로 오고 있는 미분 개수를 확인해주면 된다. 맞습니까? 원래는 미분 개수에 시계 맞게 해야겠지만 우리 배운 게 있잖아. 도함수 미분해버리면 되죠. 미분해버리면 돼. 나 빨리빨리 해볼게요. 위쪽 도함수는 식을 좀 줄여볼까? 곱미분 해도 되는데 곱미분 또 짜증난다. 잠깐만. 이거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은 거, 이건 x-2의 제곱에 그냥 x만 붙은 거. x-2의 제곱보다 x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x의 제곱에 x 붙여서 마이너스까지니까 마이너스. 일단 이거 뭐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x지.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 요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아마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곰미분 쓰기 좀 귀찮아서 선생님은 전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분하면 되는 거겠지. 2의 왼쪽에서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아래쪽에서의 도함수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2에서의 미분 가능성 알아보려면 매끄러운지 아닌지, 여기다가 둘 다 똑같이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가 이거 좌측 말하는 거고,
이건 우측을 말하는 거예요. 좌측부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6, 2 집어넣으면 0 나오겠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4가 6일 거고 16일 거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16 빼기 16이니까 이것도 0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2에서 이 함수는 연속도 되지만 매끄럽기도 하게 돼. 그러니까 미분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번은 디귿은 틀린 거죠. 미분까지 되는 문제가 맞았어. fx만 두고 보면 뾰족점이라서 미분이 안 되는 거지만 그 fx에 x 곱하기 x-2가 붙게 되면 미분이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좌미계, 우미계 구분해서 풀었지만 여기 그래프 좀 볼래? fx에 x 곱하기 x-2가 붙게 되면 여기 봐. 이거 x-2의 제곱이야. 이것도 x-2의 제곱이고. 그럼 내가 어떤 함수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제곱식이 나오게 될 때는 접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 이 순간에서 2라고 하는 순간에서의 인수가 한 개짜리가 아니라 2개 이상 제곱식이건 세제곱식이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사실 도함수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무조건 2에서의 미분계수는 0, 2에서의 미분계수는 0, 2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나오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미분에 대한 능력이 좀 우수하다면 이 모양만 보더라도 이것이 미분이 되는 문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가 아니지. 원래 이거 좋은 방법이잖아. 매끄러운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확인 방법이니까 절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만 선생님이 말하는 건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지 않았어도 미분이 어차피 될 매끄러운 점이라는 걸 이 두 개의 인수만 보더라도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되는 것 같아요. 기억만. 니은 잘못했다. 니은 fx가 아니잖아. xfx잖아, xfx. 다시 가자. 니은. xfx면 반대로 나온 거에 x 곱할 거니까 이게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온 거에 x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얘들아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둘 다 2 집어넣어봐. 같은 값 나오는지 다른 값 나오는 건지. 다른 값 나올 것 같지? 이은 볼래? 이 그래프는 0과 2를 절편으로 하는 위로 보로 감포물선이거든. 그때 2에서의 미분계수는 이 정도 기울기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 똑같이 0과 2를 절편으로 하는 아래로 보로 감포물선이야. 그때 2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만큼이 나와.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잖아. 크기는 같겠지만 부호가 반대일 거야. 그러니까 뾰족하다는 얘기였을 거라는 거죠. 뾰족하다는 얘기. 아니면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도 좋겠어.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볼까? 0과 2의 왼쪽이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0이었지. 미안. 너무 마음이 급하던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그런데 그걸 2의 왼쪽만 그리기로 했던 거니까 여기만 따라 그려주면 되는 거였고. 그럼 2의 오른쪽은 요걸 그리는 거야.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 2의 오른쪽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게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함수의 모양이었던 겁니다. 그래 보니까 여기가 아까 처음에 있던 함수처럼 2에서 만들어진 점이 뾰족하다는 걸 볼 수 있어서 미분이 안 됐던 거죠. 미분이 안 됐던 거야. 정답이 기억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좀 이 정도 빠르게 해도 이해 다 할걸? 웬만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해할 거란 말이야. 매번 했던 문제니까. 좀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제발 좀. 당장 내일 시험 볼 것처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 벌써 지금 동아부 학생들은 시험 공부 시작하고 있었을 거고 다음, 도농, 다산도
부지런한 학생들은 벌써 시험 공부 시작한 거야. 하고 있어. 수학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막 하고 있어. 절대 여유가 있는 시간, 여유가 있지. 사실 여유가 있어.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근데 그 여유 있는 시간 계속 하루하루 낭비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이제 시험 막 일주일 남고 그래버리잖아. 매번 너희들이. 뭔가를 좀 하자 제발. 특히 수학은 좀 합시다. 자, 조금만 더 할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문 받아야겠네. 목요일날은 과제 따로 내지 않을 테니까 오늘 과제 다 마무리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오늘까지 했어야 되는 문제들 다 목요일까지 마무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계속 합시다. 49페이지 질문. (50페이지) 질문 69번 가볼게요. 69번 곱미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고, 그 곱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 자, 한 번만 잘 봐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금 얘하고 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미분 써야 되는 거 맞아. 곱미분을 쓰는 방법은 뭡니까? 미분한 거 곱하기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곱하기 미분한 거 처리해주면 돼. 그런데 미분을 해야 되는 함수가 합성함수야. 요거 하나만 먼저 예를 들어볼게. 이게 합성함수 맞잖아. 어떤 함수?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 안에 3x-2라는 함수가 합성이 돼서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맞아. 한 번만 보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요 정도의 함수 합성된 거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다. 벌써 어렵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거잖아.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라? 큰 덩어리 바깥쪽 세제곱부터 먼저 미분해라. 이렇게 세제곱 내려주고 세제곱에서 1 깎아주고 세제곱을 먼저 미분을 해. 그런 다음 안에 합성되어 있던 함수 한 번 더 미분해. 3x- 미분하면 3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자, 미분 절반 끝났어. 반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더하기. 두 번째는 앞쪽 그대로예요. 이제 이거 미분할 건데 당연히 제곱부터 2 내려주고 건드리지 말고 2에서 1 깎아주고, 그런 다음 그 옆에다가 아까 합성이 된 안쪽에 있는 함수 있지? 그걸 미분한 거, x제곱 미분한 거, x 미분한 거 곱해주면 끝. 뭐가 어려워?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원했어? 합성함수의 미분 이렇게 증명되니까 이거 이해하고 빨리 외워서 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여러분들한테 증명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함수, 특히 다항식의 합성함수는 이거 먼저 미분한 다음 안쪽에 있는 거 한 번씩만 미분해서 옆에다가 곱해주자고. 그것만 외워서 풀자는 건데, 단순히 외워서 풀자는 건데 뭐가 어려워? 적어야 적어. 이거 전개할 필요도 없어. 문제가 뭘 묻는 거야 지금. 69번 F'N 1쳐서 이제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1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하러 정리를 해?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럼 1 집어넣으면 빨리빨리 계속 계산하자.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1의 제곱 없어질 거고 3 남아있을 거고,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2의 제곱이니까 4 남을 거고, 더하기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 거기다가 2,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2의 1 제곱이니까 1 집어넣으면 3. 그래서 36에다가 12를 반 48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단순 계산 문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 합성함수 미분하는 방법만 외워서 풀자는 건데. 한 번 더 적어줄 테니까 외워. 여러분들한테 합성함수 많이 원하지도 않아. 많이 원하지도 않는다고. 합성함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또 이과 과정 친구들 보여줘? 사인함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변수가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해. 뭐 물론 이과 과정의 친구들은. 그럼 이건 합성이 세 번 되어 있는 거야. 어떤 함수? y는 sin x라는 함수에 그 x 안에 뭐? 로그 a의 x라는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x제곱이 또 누구? 3x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함수가 세 번이 합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먼저 이거 미분하고 이거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미분해서 적어주고, 이거 건드리지 말고, 또 요거 미분해서 마지막에 곱해주고. 그렇게 어려운 걸 배우게 되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합성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꼴랑 합성함수라고 해주는 게 이런 모양밖에 안 나온다고. 세상에 합성함수가 저런 모양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자고요. 뭐가 어려운 거야? 왜 안 외워? 먼저 이것도 미분한 다음에 이 안에 있던 것만 한 번 더 미분해서 옆에 곱해주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좀 외워서 해, 외워서. 어떻게 넘길까요? 51페이지 질문 78번. 78번 가볼게요. (78번도) 볼래? 원래 여러분들 교육과정대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래요?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수업을 들었겠지? 잘 봐. 이거 원래 교과서라던가 일반 문제집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준 방법이 오지 않아? 원래 그게 맞긴 해. 이거 1 집어넣었을 때 f1로 가는 거니까 fx-f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f1 처리해주기. 근데 마이너스 f1이 원래 없었으니까 다시 플러스 f1 해주기. 그리고 원래 있던 이거 적어주기. 그래서 요거 미분 계산하나 계산하고 요거 미분 계산하나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래 수업을 하는 게 맞아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 미분은 결국 점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맨날 그 그림으로 했던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뭔지 알아 이거? 얘 봐봐. 무슨 점이었겠어? x,fx라는 점이었겠지. 이거 무슨 점이었겠어? 2x-1, f2x-1이라는 점이었겠죠. 굳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f1 플러스 f1을 할 필요 없이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두 점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 여기서 여기 빼고 있는, 아니네. 여기서 여기를 빼고 있는 거네. 여기서 여기를 빼고 있는 걸 지금 델타 y로 잡아준 거야. 그럼 분모 자리에 들어있어야 되는 델타 x는 x에서 2x-1을 빼게 들어가 있으면 돼. 맞아? x에서 2x-1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 있으면, 그럼 여기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 또 네모나게 할게.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이거예요. 거기다가 리미트까지 붙인다. 이제 그럼 이게 뭐냐? 해보면 알잖아. x에다 1 집어넣으면 알잖아. 1 집어넣으면 이거 어딘가에 있을 1,f1 쪽으로 갈 거거든. 이것도 1 집어넣으면 1로 갈 거고, 1 집어넣으면 f1로 갈 거야. 얘만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얘도 여기로 와. 두 점 모두 이 근처까지 오고 있을 때의 기울기로 노란색이 바뀌게 되는 거라. 이 노란색은
F' 1이 되는 거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F'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8번의 질문은 마이너스 F' 1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F' 1을 어떻게 찾아? 78번에 함수 나왔잖아. 도함수 구해주면 될 거고 도함수는 가자 미분하면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겠네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5일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5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원래대로 미분계수에 필요한 나머지 한 점의 y값 f1을 추가하거나 빼서 계산해도 돼. 그런데 미분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그 기울기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y값 두 개가 분자에 표현이 돼 있다면 그냥 이 두 개를 가지고 미분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선생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풀이야. 뭔가 식에 박힌 그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미분이 곧 기울기를 말하는 어떤 파트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야. 모르긴 몰라도 지금 선생님 식대로 수업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된다면 미분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수업 오늘 마무리할 건데 다시 들어. 다음 시간에 46페이지부터 질문 다시 받아볼게요. 46페이지부터 원래 계획했던 57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질문 다시 받도록 할 테니까 과제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목요일날 올 수 있도록 하고 목요일날 7시부터 원장님이랑 수업할 건데 그 전에 뭔가 질문이 쌓여있는 친구들은 뭐 6시에 다시 받으면 미리미리 와서 수업 전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것들 질문하고 수업 들어가라고 수고들 했어.